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사실 많은 5대양 6대주 초기 문명권에서는 초기 화폐로 가죽이나 의류나 노예나 곡식이나 소금 등 여러 필수재들을 화폐 수단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들이 화폐 수단으로 사용됐던 이유는요, 지금 오늘날의 화폐처럼 중앙은행이 어느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이건 10,000원짜리야, 이건 50,000원짜리야 라고 공신력을 부여하지 못했던 시절이죠. 따라서 이 화폐를 하나하나를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폐로 쓸 수 있었던 많은 물건들은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쓸모를 내재하고 있는 물건이어야지만 화폐로 쓸 수가 있었겠죠. 곡식이나 곡물은 곡식의 부피나 곡물의 부피 또는 소금의 부피, 이런 것들 자체가 단순히 화폐로 쓰였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자체가 나름대로 곡식이고 소금이고 필수재잖아요.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화폐로 쓰일 수 있었던 근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소금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셀러리라는 월급을 의미하는 이 어원은 바로 소금을 뜻하는 셀라디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초기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 셀라디움이라는 소금의 말이 오늘날 월급, 봉급을 의미하는 셀러리의 어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어느 대륙에서는 소금으로, 어느 대륙에선 곡식으로, 어느 대륙에선 의류나 노예를 가지고 초기의 화폐로 사용하고 유통을 했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전 인류가 어느 시점만 되면 모두 그 말을 바탕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화폐로 유통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다른 걸 쓰고 어떤 데는 다른 걸 쓰고 할 법한데,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문명권, 이집트, 황하,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저쪽에 넘어가면 잉카나 아즈텍, 이런 여러 초기 문명들이 모두 의사결정을 합의하거나 서로 조율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화폐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초기에 또 국왕의 경제적 판단 때문인데요.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요, 중앙집권 왕권이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근 부족을 점령하러 가거나 다른 나라를 점령하러 갈 때 자신의 그 왕실 자신의 사병뿐만 아니라 주요 귀족들의 사병을 같이 귀합해서 그렇게 원정을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국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여러 부산물들이 있는데, 토지라든가 잡아온 노예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 귀족들에게 전쟁을 같이 참여했다라는 훈장으로 이걸 나눠줬었습니다. 전리품을 나눠준 것이죠, 쉽게. 하지만 어떤 국왕도 절대 자신의 귀족들과 나누지 않았던 한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속 광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금속 광산은요, 자칫 잘못해서 귀족에게 이 광산을 나눠주면 그 금속으로 언제든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왕실도 귀족과 곡식도 나눠주고 노예도 나눠주고 소금도 나눠줄지언정 금속 광산을 같이 공유한 적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초기 고대 문명권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이 화폐로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치 귀족 모두가 화폐를 발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귀족 중에는 뭔가 낭비성이 심해서 사치가 심해서 이미 저쪽 그 국가를 점령해서 받은 전리품인 노예나 곡식이나 가죽을 다 써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 호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귀족은 야, 내가 돈이 다 떨어졌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사병들만 조금 데리고 다시 인근에 약소한 부족을 또 어떻게 침략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많은 곡식과 노예와 가죽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가져와서 또 시장에 그걸 내다 팔면서 또 자신의 사치를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많은 귀족들이
다른 약소 국가들을 침략해서 가죽, 노예, 곡식 같은 것을 직접 조달해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꼴과 똑같은 꼴로 고대 사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귀족들이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거래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제 그 당시 고대에는요, 화폐를 대용하는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실물 가격이 뛰는, 마치 인플레이션이 크게 유발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점점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여러 국왕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한 것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화폐로 사용해서 귀족들 모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 바로 금속 광산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이 금속 광산에 있는 그 금속을 가지고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만이 화폐다라고 명시해서 유통을 하다 보면 화폐가 남발돼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문명권에서는요, 이런 인센티브 구조들 때문에 화폐가 많이 남발됐던 것을 또 막기 위해서 결국 금속 화폐로 귀결됐고, 가능하면 그 금속 화폐의 문양은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게 됐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어떤 사학자들은 왜 초기 인류들은 화폐를 금속으로 사용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영경제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빈틈도 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